우리 그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 36페이지고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가 나왔고요. 음, 먼저 이제 이 업무무관 자산 등 적수를 계산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순서는 채비 건업이죠, 그지? 채권자 분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는 기독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하는데 송금불산입하고 이제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무슨 상여? 대표자 상여. 소득을 주면서 원천징수 했으면 기타 사회출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죠. 실무 시험에서는 유보 발생이고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송금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출이고 여기 지급이자를 우리가 차감 지급이자라 얘기해요. 차감 지급이자. 앞에서 먼저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먼저 무슨 불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하고 차감 지급이자 곱하기 차감 지급이자 해당되는 차입금 적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등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런 얘기고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외울 때 금차사라고 해요. 금차사. 금융리스의 이자와 금융리스의 이자 상당의 금융어음의 할인료,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만 차는 상각에 실제 돈 빌려서 발생한 이자만 무슨 이자로 지급 이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업무무관 자산 취득할 때 업무무관 자산 취득할 때 취득가액에다가 취득부대 비용 더하고 업무무관 자산도요 취득원가로는 인정해요. 자산으로는 인정해. 자산으로는. 단지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에 대해서 지급이자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비용이나 유지와 관련된 비용, 세금이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하는 거고요. 자산의 취득세를 세금과 원가 처리했다. 자산 취득세 세금과 원가 처리했으면 업무 무관 자산인 경우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처리하고 업무 관련 자산은 비상각 자산이면 토지 등은 송금 불산 유보고 상각 자산인 경우는 단기적 상각 의제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자, 90일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90일의 기출문제. 다음에 지급이자 관련 자료 2022년 12월 30일 현재를 보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명세서 1번 적수입력과 2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가격금 명세를 보니까 예, 대표이사한테 가지급한 게 언제 가지급했어요 우리가 2021년 5월 10일 날 5천만 원 가지급을 했고요.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구매팀 팀장한테 2022년 8월 10일 날 450만 원 가지급했는데 월정 급여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치? 안 들어간다.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안 들어가는 거 대표적 6가지 있었어. 그치?
경주소가 태하. 어? 경조사비. 그 다음에 주식취득자금 대여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주택자금 대여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이익. 그 다음에 소득세 대납액. 그 다음에 가불금, 퇴직금, 전환금, 학자금 대여.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때는 한 번 더. 특수 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6가지. 실질적으로 6가지 더 되죠, 그지? 이거 앞자만 딴 것 때문에 그래. 경주소가 태요. 이것도 외우려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외우려고. 예. 경주에 간 소가 퇴학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려고 만든 거야. 이럴 때 한 번씩 웃어주면 좋은데, 그지? 이런 웃긴 게 안 되죠, 그지? 꿋꿋하게 할게요. 경조사비,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 우리 사주, 조합원에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여이익. 중소기업, 종업원만. 그 다음에 소득세, 대납액. 소득세 대납액이 또 2가지가 있는 거죠, 그지? 대표자, 상여 처리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 다음에 급여 등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그 다음에 가불금, 그다음에 퇴직금, 전환금, 학자금, 대여액. 여기서 경조사비는 사용인만, 사용인의 의미는 종업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종업원만, 중소기업의 종업원만. 가불금도 사용인만. 학자금 대여액도 사용인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격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 구매팀 팀장의 그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격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사용인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자산명세는 선박. 5억 원. 선박은 이제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면 동산,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예. 근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했대. 대물 변제로 취득한 거는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지? 그지? 취득 후 3년 이내. 대물 변제로 취득 후 3년 이내는 업무무관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는 1억 원인데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 2022년 7월 1일 취득했고 그래서 이제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가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없고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명세가 나왔는데 금융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들어가고 연지급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지? 해당되지 않고 은행 차입금 이자도 지급이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지급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예, 코드 번호는 1291번이고, 예, 법인 조정이, 법인 조정에 밑에서 하나, 과목별 세무조정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업무무관,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예,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 토지 있어요,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토지 있습니다. 7월 1일 날 취득했대, 7월 1일. 7월 1일. 자, 7월 1일 치고 정교에 가시면 하단에 전기 2월. 전기 이전에 취득했으면 전기 2월 1번. 1번. 2번 연도에 취득했으면 2번. 매각, 2번 취득. 2번 연도에 매각했으면 3번 매각. 얘는 2번 연도에 취득한 거죠. 7월 1일. 그래서 2번 취득. 예, 금액은 1억 원이고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수가 184일이라는 얘기야. 적수가 184일. 그 다음에 업무무관 동산. 동산은 없죠. 선박은 대물 변제 받은 거니까, 그지? 동산은 없고,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어요. 5천만 원. 전년도에 빌렸죠. 전년도에, 그지? 그러면 전기 2월. 전기 2월은 무조건 1월 1일.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면 무조건 1월 1일. 1월 1일. 예, 전기 2월은 1번. 1번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그 이번 연도는 365일 다 해당이 된다. 이런 게 적수가. 됐을까요? 넣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갑지. 예, 가수금 없고 업무무관 동산 없어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갑지 가시면 여기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적수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해가지고 366억 5천만 원 나왔어. 응? 나왔고 그 밑에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 연율은 365일. 만약에 윤년일 때, 만약에 윤년일 때는 여기 연일수를 눌러서 366일로 바꿔줘야 돼. 윤년일 때는. 자, 이자율이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이자가 지금 두 가지, 그지? 그죠? 예. 첫 번째는 이자율이 5%. 예, 5%. 지급이자가 250만 원. 그러면 알아서 적수 계산해줘요. 적수 계산. 이 적수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250만 원을 지급이자 250만 원을 계산기 한번 두들겨봐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를 해보려고. 지급이자 250만 원을 이자율이 5%니까 나누기 0.05 하면 1월 1일 날 빌려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야. 사실은 이거 5천만 원 빌려줬는지는 안 나왔어. 5천만 원 빌렸는지는. 이게 만약에 1억 원 빌렸으면 어떻게 될까? 1억 원 빌렸으면 7월 1일 날 빌린 거야. 사실은 7월 1일 정도에. 근데 얘는 이제 1월 1일로 돌려서 그지 계산한다는 얘기지. 응? 계산한다. 그러면 1월 1일로 가정했을 때 5천만 원 빌린 거고, 그지? 여기다가 365일을 곱한 거예요. 여기다 365일을. 그래서 182억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다음 칸 가면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인데 요 첫 번째 칸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 칸이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 칸이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 칸이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
근데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따른 이자는 안 나와. 응?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수령자 불분명의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먼저 있으면 무슨 불사님? 송금? 불사님 하는데, 예, 그런 내용 없죠, 여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칸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6%. 연지급 수익자는 지급이자 안 들어가니까 6%. 은행 차입금 이자, 금액은 300만 원. 그럼 얘도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면, 지급이자 300만 원을 6%, 0.06으로 나누면 1월 1일 날 빌려온 돈이 5천만 원이고, 얘도 5천만 원이라서 곱하기 365일 하니까, 예, 182억 5천만 원 나온 겁니다. 얘도 지금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없어요. 그지? 없어요. 그러면 지급이자 전체 얼마 중에 550만 원 중에 예, 채권자 불명, 예,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없고 그걸 뺀 이자를 우리가 차감 지급이자를 합니다. 그지? 차감 지급이자 550만 원에 대한 적수가 365억이고 그럼 550만 원 곱하기 550만 원 곱하기 총 차입금 적수 예, 365억 중에 365억 중에 총 차입금 적수 365억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얼마야? 366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업무와 무관하게 쓴 돈이 더 많지. 그럼 무슨 뜻이야? 빌린 돈은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내 돈 중에 일부도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야. 응? 총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 무관 자산 적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빌린 돈 전체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내 돈 중에 일부도 업무와 무관하게 쓰고 그러면 결국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란 전부 다 무슨 불사님? 송금? 불사님이 되는 거지.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업무 무관 자산 적수인데 예, 5번과 6번 중 뭐한 금액? 적은 금액. 5번하고 6번 중 적은 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로 보겠다. 어차피 내 돈 주고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는 지급이자 송금이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급이자 없으니까. 그건. 그러면 결국은 550만 원 전체 지급이자 송금물살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교정 등록 눌러서 입금사님이 송금물살입에 지급 엔터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550만 원은 송금물살입 기타 사회이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얘가 끝이에요. 얘가 끝. 자, 이번에는 우리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 38페이지 2번 94의 기출문제고 코드 번호는 1294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 가부를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하시오.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가본행 8% 800만 원 8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도 아예 적어놨고요. 의료은행 6% 900만 원 차입금 적수 병원행 4% 700만 원 차입금 적수 여기를 수정을 안 했구나. 우리 그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를 이게 원래가 그 366일 때 나왔던 문제인가 봐. 그래서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나와요. 응?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나오는데 우리 실무연수 프린트는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가분행의 지급이자 중, 가분행의 지급이자 중 200만 원은 토지의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된대요.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되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내역은 대표이사의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대표이사 사용 목적 별장을 전년도에 2억 원에 취득하였다. 별장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업무무관 예,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가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에 예, 프로그램의 예, 과목별 세무조정의 밑에서 5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리자 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무관 적수 입력,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근데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은 없어요. 그지? 없고 누구만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만 있습니다. 가지급금만 있고 예.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예, 2번 절에 나와 있죠. 대표이사의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이거 별장이구나. 미안해. 그 업무무관 부동산 별장이니까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건 다 1월 1일 1월 1일 예, 적용은 예, 전년도에서 넘어왔으니까 전기월 1번 예, 별장을 2억 주고 샀고 2억 원 넣어주면 예, 365일 곱해서 예, 적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성금불산이 갑질가셔서 예, 이자율이 지급이자 이자율이 첫 번째는 8% 예, 지급이자는 800만 원 예, 차입금 적수 알아서 나오는데 8% 가본액에 대한 8% 지급이자 800만 원 중에서 요 밑에 표 밑에 보니까 예, 200만 원은 무슨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래 건설 자금이자 첫 번째 칸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예, 두 번째 칸이 예,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 예, 세 번째 칸이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그지? 예, 건설자금 이자가 얼마? 200만 원 있다는 얘기고 그럼 200만 원에 대한 적수가 계산돼서 빠지는 거예요. 차입금 적수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을은행이 6% 지급이자가 900만 원 넣어주면 예, 차입금 적수 알아서 나오고 얘는 여기 클릭한다고 다음 칸 안 넘어가요. 엔터 쳐서 여기까지 가야지만 3번이 나오네. 그치? 세 번째는 4% 지급이자가 700만 원 넣어주면 알아서 차입금 적수 나오고 그럼 전체 지급이자가 얼마야? 전체 지급이자가 2,400만 원이죠. 전체 지급이자 2,400만 원에서 건설자금이자 얼마? 200만 원 빼니까 차감 지급이자가 얼마? 2,200만 원이고 2,200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가 예, 1,46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460억이고 예, 위에 올라가니까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가 얼마야? 730억이에요. 그럼 차감지급이자 2,200만 원 곱하기 차감지급이자 2,200만 원 곱하기 업무무관 자산들 적수 곱하고 예, 총 차입금 적수 나눠주니까 예,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1,100만 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장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에 첫 번째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예요. 예, 지급했는데 감옥이 안 뜨는 건 출제자가 여기 직접 입력을 해놔서 그래. 내가 직접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예,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1,100만 원은 예, 송금불산입 이자 비용 중에 업무와 무관한 이자를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지 무슨 유출?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20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이거 발생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료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업무 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는 다 끝났어요.